7월의 마지막 월요일 장 마감까지 6분여 시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네. 머리 예쁘게 정리해주고 오셨는데 네. 우리 시장도 예쁘게 반등은 합니다만 뭐 121선 간당간당 지지하게 하더니 마음도 너무 힘들게 하더니 그래도 어느덧 61선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까지 올려두고 다시 고민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FOMC와 또 여러 빅테크 실적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내려보는 게 좋을까요? 뭐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면 FOMC 글쎄 큰 이슈일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히려 빅테크들이 실적만 발표했다 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그냥 사단이 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맞을 매를 먼저 맞은 경향도 있어서 조금은 냉정하게 보고 싶은 상황의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앞서서 PC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네. 일단은 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나왔고요. 그 지표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돈을 안 쓰기 시작했는데 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는 말을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뜻은 지금 경기가 침체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매크로는 아직은 아닌데 충분히 인플레는 잡혔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니 아직까지는 연착륙을 전제로 금리 인하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수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장의 해석이라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이슈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FOMC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뉴스는 BOJ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BOJ 엔화의 강세는 수급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된다 전망이 가능하지만 엔화 때문에 빠지는 건지 같이 동조하는 뭐 해석이 정말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BOJ가 무엇이라고 하고 그것이 엔화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엔화의 반영이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의 매도로 반영이 되진 않는지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날 FOMC와 맞물리는 것을 본다면 아마 미묘한 시간차를 두고 FOMC가 많은 그 어떤 문매를 가져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BOJ에 좀 초점을 맞춰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어떤 지수 자체가 오른다 떨어진다 보다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오를 때 내 계좌는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계속 올해 1년 내내 말씀드리는 것은 지수가 오른다 떨어진다 보다 내가 어느 섹터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빅테크의 상승보다는 시장이 좋을 때 러셀이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러셀의 가장 연동성이 높은 것은 바이오라고 말씀을 누누이 계속 드렸었고요. 지금 증시에서 그러면은 시장이 좀 쌀 때 좀 이럴 때 테마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지인분이 한번 이렇게 제 고객이 아닌 분이 계좌를 보여줬는데 너무 제가 알겠는 거예요. 방송에서 좋은 말하면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그널을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면 좀 조정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내일은 내일의 테마가 새로우고 또 내 종목이 빠질 때 영원히 빠질 것 같지만 내 이슈만 살아있다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증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많이 빠져있는 것은 현재 저는 반도체라고 판단해 보고 있고요. 네.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결자이지라고 하는데 그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결국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실제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냐? 지금 좀 쉬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말할 수 있지만 다음 사이클이 올 거냐 말 거냐에서는 다 양쪽 의견을 다 낼 수밖에 없는 네. 어떤 전문가도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이 반도체다 보니 지금
그러면 시장이 가장 많이 빠진 쪽에서 해법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고 8월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을 전제로 조금씩은 바닥권에서 조금씩은 하방을 다져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 반도체 전반의 섹터. 저는 그렇게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반도체 보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하는 업체 오늘 YC 공시 나왔고 예스티도 한 몇 분 전에 공시가 나왔죠. 칠러, 네오콘, 장비 공급한다라는 이슈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설비 이루어지고 양산 이루어지고 주가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인데 가장 큰 기대 모멘텀은 엔비디아 실적 저희는 열어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리 함정남 차장님과는 앞으로 그 대안 섹터로서 바이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근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뭐 삼바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흐름을 굉장히 좋게 가져갑니다. 이제 찐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반기 쭉 이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십니까? 여전히 글쎄요, 반도체가 만약에 다시 주도주로 등극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수급을 다시 나눠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이 아니라 일단은 시간이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대장은 완벽하게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포트의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바이오라고 저는 여전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셀트리온 삼바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이오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라도 있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꾸준히 강조해 드렸다라는 면에서 지금 여전히 이제 대장으로서의 자기 흐름을 지켜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첫 번째 미국 대선에 누가 되든지 간에 바이오는 어떤 제3지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이 금리 인하의 명분을 찾는다라고 하다면 무슨 명분이 됐든 어쨌든 가장 찐새우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이오 건설인데 그중에서도 바이오가 더 앞서 보인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수남매장에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 세 섹터가 수남매 섹터를 이루었었을 때 그 당시 가장 약했던 게 바이오였거든요. 그 당시 가장 셌던 게 2차 전지였었을 때 이제 반도체로 갔다가 다음번에 오는 사이클이 이제 바이오로 왔고 그 출발의 시그널을 알리는 것이 셀트리온과 삼바의 움직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럴 때 시총 큰 놈부터 움직이잖아요. 알테오젠과 삼천당초 아직 안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하지만 이 종목 HLB까지 포함시켜서 펩트론까지 확산대로 한다면 자기만의 매력으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삼바 출동하면서 바이오 섹터에서 전반적인 기대감이 올라갈 때 시총이 큰 종목부터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리가켄과 ABL이거든요. 이 두 종목이 좋은 이유는 자금 조달이라는 해법, 아주 중요한 해법을 해결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힘들다면 종근당이라도 사주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스펙트럼을 좀 넓힌다면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큐로스, HK 이노엔이라는 종목들도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형주 단까지 시야를 넓히면 이제 뭐 낙태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콘조에 대해서 그런데 시총을 확 낮추면 종목들 스펙트럼이 확 넓어집니다. 근데 워낙 개별주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쪽이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러면 적어도 시총 상위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정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바이오 섹터가 대장입니다. 여전히. 지난주였나 지난주에 포트 가장 많이 담아 있어야 한 섹터는 어디예요라고 했을 때 바이오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전하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관심주를 이제 찐 대장 하단부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언급 주신 종목들 많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원전 쪽도 우리 차장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오늘 또 원전주가 움직이려나 싶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글쎄요. 한번 그때 와 됐다의 순간만이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지금 꽤나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이는데 조정 시 매수는 정말 유력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괜찮은가 고민돼요. 시간은 조금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원전을 5월 그리고 6월 말에 한번 말씀드렸던 6월 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기대감으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뉴스 전후로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하자. 네. 그리고 뉴스 발표 조금 전에 한 일주일쯤 전에 제가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 체코에서 프랑스가 러시아랑 손잡고 있다라는 것을 공영방송에서 뉴스화했다라는 건 한국에 수주를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서 이거 생각보다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10% 정도는 포트에 갖고 가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터진다라고 한다면 한 종목 정도는 상한가를 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러면 이제 그 뉴스가 본격적인 출발의 시그널로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틀렸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은 장중에서 뉴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에서 상한가 가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불편한 이슈가 돼버리기 때문에 거의 시가가 상한가 근처에서 시작한 종목들이 음봉을 만들었고 방향이 밀어버리면서 이 원전 수주가 오히려 악재가 돼서 여기까지 빠질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 고민이, 진짜로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당황스럽다라는 말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대한 그냥 객관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지금 30조로 4기에 30조로 예상을 했었는데 2기에 24조가 나왔으니 나머지 2기 또한 우리가 받아낼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이제 어떤 고춧가루를 뿌린다라고 하는 웨스팅하우스인데 이것은 늘 상주했었던 일이고 합의가 된다면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하지만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작년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료 달라 해가지고 요구했었던 금액이 2천억에서 2,500억 사이였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면 이거 주면 되잖아. 2천억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한선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 이미 기술료 지불했고 이거는 우리 기술이야 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면 기술료 주고 해도 되지 않나라는 것은 조심스러운 제 생각이고, 시장은 첫 번째 대장으로 역할을 했어야 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그룹 밥캣과 이슈가 막 섞이면서 불편한 뉴스가 혼재되었다는 것과 워낙 종목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가 자주 바뀌어서 세력의 수급이, 이 세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의 수급이 신용투자 비중도 너무 높아서 아예 한번 털고 간다라는 것이 손쉽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라면, 저는 조금 시간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모아가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 섹터를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트럼프도 뭐 반도체가 어쨌든 뭐가 어쨌든 다 리쇼어링은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을 자기네 자국 안에 모을 때 그 전력을 무언가로 해결해야 된다면 트럼프도 친원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전에서는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이 가격까지 떨어졌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찐수는 SMR일 텐데 저거는 좀 나중에 뉴스를 미뤄둔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 조정은 좀 커 보인다. 이전에 앞서서 주가 대장은 우리 기술이었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총 대장은 저는 한전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고점에서 그 당일날 만들었던 고점에서 그래도 한 20-30%는 좀 내려온 구간인데 지금부터는 서서히 모아가는, 하지만 빠른 반등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갖고 모아가는 쪽으로 언급 주셨으니까요. 원전도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 봐라 싶었던 관심주가 있었다면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네. 사실 이것도 6월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테슬라가 반등을 준다면 그 이슈에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쪽이 함께 올라가야 될 것이다. 반등 줄 때 같이 올라가더니 빠지니까 좀 더 세게 맞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포드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실로 저는 충격을, 이게 이렇게 실적 조금 벌어졌다고 시총 5분의 1이 이렇게 날아가도 되나라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현대오토에버도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조정을 주었다가 지금 실적 발표하면서 올랐거든요. 이거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악영향으로 받을 수 있는 풍파 속에서 내 실적 봐봐,
내 주가를 내 스스로 증명해낸 이런 종목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까봤더니 실적도 좋아진 것도 좋은데 네. 이 회사가 앞으로 가야 될 뭐 시스템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쪽이 확실히 눈에 띄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월로 미뤄진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기대감을 갖고 그때까지 일단은 실적이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다. 급하게 뭐 현대오토모티브를 막 지금 당장 매수한다 이런 관점은 아니더라도 지금 실적을 딛고 이겨낸 캔들, 이런 캔들 의심해야 되죠. 그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나야 되는데 오늘 잘 지켜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 현대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은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에 좀 저에게는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앞단에 놓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적 발표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저가권에서 실적 지지와 함께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역시나 빠른 호흡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호흡으로 현대오토에버 언급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얻어가시길 바라면서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